재미, 즐거움 뭐 요런 거를 추구할 때는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너무의 여사를 웃긴 유일한 방송인 내가 최욱 씨라고 그분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사안별로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해요.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뭐 요즘에 아니다. 이게 또 언제 방송될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막 그냥 하기는 좀 그렇구나. 하루는 되게 화창하다가 또 다음날은 구리구리 하다가 무슨 날씨도 조울증이 있나?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사람의 어떤 일상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리더도 뭔가 예측이 불허해. 예측이 불허해. 불확실성. 부모도 불확실성. 예. 날씨도 불확실성이면 안 좋죠.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예보를 통해서 뭐 이번 주까지는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에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뭐 아침에 해가 반짝 났다가 뭐 갑자기 막 부당랑 떨어졌다. 하여튼 그래서 집에 막 길 가다가 산 우산들만 막 쭈룩딱 당긴 막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불확실성이 좋을 때는 없어요? 아니 너무해서 맨날 얘기하잖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렇죠. 어디에 활용되느냐에 달라진다고? 당연하죠. 불확실성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언제야? 그런 게 일단은 불확실성이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거나 예능 같은 걸 볼 때 에휴 저거 다음에 저거다. 이게 이미 다 알아져 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재미. 그쵸? 그래서 뭐 진짜 저 같은 경우 진짜 너무 미쳐서 봤던 이제 뭐 열혈 사제 같은 그런 드라마 말고는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두 번 본 뭐 그런 뭐 작품들은 몇 개 있어도 두 번째 보면 그냥 이미 재미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미, 즐거움 뭐 요런 거를 추구할 때는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거 할 때 일단 뭐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획해서 만든 웃음에는 일단 안 웃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웃음의 어떤 내용은 막 기획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미 내 머릿속에는 저거 뭐 다들 모여서 뭐 아이디어 내서 뭐 의견 내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서 들어온 이상 그냥 안 웃긴 거야. 저거 지들이 만든 거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하니까 안 웃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미스테리하긴 해요. 근데 내가 왜 너무의 여사를 웃긴 유일한 방송인 내가 최욱 씨라고 내가 요즘에 연락 이제 알았어. 이제는 뭐 SNS도 안해 뭘 이렇게 불확실성이야 했는데 나 또 사연이 있더라고. 나는 그러면 이제는 뭐 소통할 방법이 없나? 유튜브로 이제 예전에 팟빵 했던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댓글로 나도 이제 담기로 했어. 하여튼 근데 내가 왜 그 양반을 재밌다고 하는지 제일 웃겨 나는. 근데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사안별로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막 미리 막 다음에 어떻게 웃길까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게 뼛속에 있는 거죠. 뼛속에. 유전자 뼛속에.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장점으로 유익하게 발휘되는 그런 땐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제 너랑 나랑 커플 뭐 사랑해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해피한 순간이 있고, 이놈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는, 그래서 헤어지는 일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떨 때 해피하고 어떨 때 돌아버리는지, 아이 뭐 남자는 그 남자 그 여자인데 도대체 뭐야,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짜자잔.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썸 탄다 그러죠. 썸 탄다. 썸 타는 게 뭐냐면 아직 딱 우리는 사귀는 관계. 뭐 데이트? 그러면 데이트는 아니고 그냥 뭐 만나기로 했어. 뭐 그냥 영화 보기로 했어. 딱 내 눈에 보기에는 그냥 좋아갖고 그냥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뭐 여친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그냥 친구야 친구. 뭐 이런 단계 있잖아. 그게 뭐예요? 서로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불확실한 거야. 요게 확실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데이트 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 아직은 막 이렇게 들으면 얘가 나한테 막 이런 말을 했어. 나 좋아서 한 것 같고, 제가 아까 다른 애한테는 그런 표정을 안 보였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한테 눈을 맞췄을 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가? 막 이런 단계 있잖아. 뭔가 궁금하고 설레이고 막 기다려지고 막 이렇게 까똑하고 왔는데 뭐야? 그럼 이제 대충 나 지금 바쁘거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오면 맞아 정말 이렇게 해서 부들고 앉았고, 전화기 이렇게 맨날 끼고 앉았고 막 이렇게 큰 볼일 보러 갈 때도 전화기, 뭐 하여튼 전화기를 손에다 못 뒀는 단계. 그게 뭐냐면 언제 전화 올지 모르잖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확실히 맺어진 단계는 뭐 자기야 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되게 전화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좀 그렇고 내가 그때 못 받으면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면 되는데, 이건 그런 단계도 아닌데 말하면 웃기잖아. 그래서 말을 못 하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황이 주어져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굉장히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전화벨만 울리면 걔인가? 하고 막 이렇게 받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들어가는 건 뭐예요? 모든 게 다 궁금해. 모든 게. 쟤는 뭘 좋아하는지, 식성은 어떤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를 몰라. 하여튼 나 기억도 오래돼갖고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단계를 우리가 썸 타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썸 타는 단계가 뭔가 그랬더니 영어로도 약간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궁금한 그런 하여튼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앞만 따서 이제 썸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썸은 언제까지가 썸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게 어디 교과서에 나왔겠어요? 헌법이나 어디 저 행정 지침에 1일에서 20일까지는 썸의 단계로 한다. 짱짱짱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묵시적으로 요 정도의 단계를 썸이라 한다 라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는 기간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미팅 소개팅 이런 거 만남의 단계 이런 거로 100번까지는 셌다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부터 짜증나서 안 셌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때 내가 이제 경험한 케이스로는 보통 짧으면 한 일주일, 길어도 2달을 넘기면 썸의 단계는 지나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물론 2달 넘어
100일도 썸이라고 할 수는 있죠. 100일. 근데 이 2달이라는 시간, 한 60일 정도가 되면요. 제가 지난 시간, 뭐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 뼈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물러있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갓난아이를 잡을 때는 허리를 잡고, 그러니까 척추, 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 목뼈를 이렇게 같이 잡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가 이 허리 척추는 조금씩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야물어져요. 근데 이 목을 흔한 말로 이제 목을 딱 자기 힘으로 이렇게 받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뭔가 세워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게 이제 뼈라는 게 그런 거죠. 중심을 잡는 뭔가 기준을 세우는 그 기간이 한 60일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언가가 이제 뭐 습관 같은 경우 내가 어떤 습관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그게 정말 내 걸로 딱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것도 한 66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딱 2달이라는 게 딱 이제 2달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약간 있잖아. 오차범위 있잖아. 근데 그런 단계에서 이 60일 전후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를 완성시키고 결정이 나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아이들의 이제 성장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관계를 굉장히 막 진짜 막 찌긴하게 겪는 사람들은 뭐 3일 뭐 5일도 걸릴 수 있는 거지. 뭐 3일 5일 걸렸다고 누가 뭐래요. 뭐 그런 거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맥시멈 60일 전후로는 무언가가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썸이라는 단계가요. 나는 참 좋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야, 근데 너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냐?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딴 데 있어서 그랬어요. 딴 데 있어서. 근데 이게 60일쯤 되니까 선택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Go, stop. go 그냥 계속 갈 거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 커플. 예. stop. 내가 stop을 외치면 어떻게 돼? 그냥 쫑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로 나는 stop을 외쳤죠. 왜? 아니 왜냐면 거기서 이제 고로 가면은 이제 커플이 되잖아. 근데 커플이 됐는데 딴 이성을 만나. 뭔가 찝찝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2달에 썸 기간 뭐 그거보다 짧은 적도 있었고, 근데 2달을 넘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이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정체성이 뭔지, 우리는 도대체 왜 만나고 앉았는 건지 서로 이제 조금씩 마음이나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성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면 갈 거냐, 고우냐, 스탑을 이제 결정 내려줘야 되는 타이밍들이 사실은 적절히 옵니다. 그런데 요 썸의 단계만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 썸이라는 단계는 사실 썸의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몸 푸는 거예요. 몸 푸는 거. 우리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라인 댄스를 하기 전에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무언가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갑자기 훅 들어오면 놀래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너무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일을 받으면
아우 이렇게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든 이제 어떤 기운이 막히든 뭐 이래서 이게 뭐냐면은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 기간이 사실은 뭐예요? 썸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상대를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저 상대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를 서로 탐색의 기간을 가지면서 이제 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그 사이에 받아들일까 말까를 알려면 뭐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를 수집하는 관계예요. 거기에 정보 수집 플러스 뭐예요? 그 정보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나의 정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좋은 감정인가? 뭐 아니면 그냥 너무 잘생겨서 그냥 눈이 뿅 가갖고 이런 건가? 뭐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정서를 이 정보 탐색과 함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게 보통 한 60일 전후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막 굉장히 이제 머리 써야 되는 일을 할 때는 뭐 그렇지 않지만 그냥 조금 좀 편안하게 일할 때는 이제 항상 라디오를 이제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 음악도 듣지만 이제 사연도 듣습니다. 저는 뭐 사연도 저한테는 일이니까. 근데 그냥 가끔 보면은 뭐 6개월을 만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썸이 당긴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웃기고 앉았네. 야 6개월인데 그러면 그건 썸 아니야. 뭐야 양다리거나 간복이다. 내가 뭐 거기다 답은 못 해주겠는데 요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걸.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약간 뭐 표현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지구밖으로 그냥 쫓아버리고 싶은 그 착하다 하는 아마 착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 그 착하다라고 이제 뭐 표현되는 그런 뭐 순딩 아니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잘 못하는 결정장애 있잖아. 선택장애? 뭐 결정장애. 혀도 꼬여. 결정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한 60일 전후예요.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좀 짧게 갈 수도 있지만 6개월이 갔는데도 만약에 우리는 썸의 단계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하나는 썸의 단계를 유지하고 싶은 이게 약간 의도적인 사실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가졌던 마음. 우리가 이미 그 결정, 고우냐 스탑을 해버리면 왠지 스탑을 하기는 조금 아쉬워. 응, 아쉬워. 왜냐면 괜찮거든. 같이 밥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뭐 하여튼 있어. 하여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좋은데 근데 딱히 대안이 없는데 이게 이제 고를 하자니 조금 뭔가 좀 미흡해. 거기에는 뭐예요? 들어온 정보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도 썩 그렇게 막 얘가 너무 보고 싶고 뭐 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있으면 좋긴 한데 이제 상대니까 이제 이성이고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이게 뭐냐면 상대가 서로 포인트라는 거를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다 하고 선언을 하든 뭐 아니면 한쪽은 친구를 원하지 않으면 헤어지든 아니면 둘 다 좋으면 사귀든 하여튼 뭔가 갈래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끼워두고 탐색을 딴 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썸 타는 관계가 우리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잖아. 우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 왜? 내가 뭔가를 고한 상태에서 이렇게 커트를 해버리면 뭔가 불편하잖아. 근데 또 고한 상태에서 내가 말했잖아. 이 정보에서 습득된 나의 정서가 이게 한 70%는 가야 이게 이제 우리는 연인 뭐 이러고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50% 언저리야. 또는 어느 날을 또 생각해봐. 내가 뭐, 내가 뭐, 저런 애 만나야 되나? 뭐 이러다가 또, 또 뭐 심심하고 할 일 없는데 뭐 와서 뭐, 저한테 영화나 볼까? 그러면 또 뭐, 그래. 뭐 별일 있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갈팡질팡이 2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째 그러고 있다는 거는, 마음의 양다리. 꼭 뭐 다른 이성을 뭐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양다리를 갖고 있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보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간보기.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내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양다리는 불안해서 내가 얘를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얘를 빼버리고 난 시간을 채울 만한 딱히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데 얘를 빼버리는 게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들어는 왔어.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선언하지 못하고 뭔가 이제 상대가 계속 요구를 해도 뭐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너무 질질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줄은 걸어놓고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둥글둥글한 성격? 이렇게 둥글둥글한 퍼스널리티를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지만 아니거든요. 좋을 때나 좋은 거지. 그러니까 커트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건 상대한테도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 되는 겁니다. 얘한테도 기회를 뭐예요? 박탈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래서 2달 정도 지났으면 얼추 이게 좀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랑 다르게 눈치를 보고 있는 간보기는 뭐냐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전자계산기 이렇게 두들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비즈니스나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흔한 말로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약과를 나왔잖아요. 되게 오래됐잖아. 근데 기억 하나도 안 나. 근데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를 이게 하나로 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관계가 있고 그냥 흔한 말로 이해관계. 그게 꼭 뭐 비즈니스 관계라는 게 꼭 뭐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 관계. 그런데 지금 나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뭐 어쩌면 계속 진행되면은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상대를 만나면서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는 거야. 나는 손해보기는 싫고 약간 부러지면 이게 이득일까 뺄까 이거 간을 보는데 바보같이 이게 수학을 못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간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이 정서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정서적인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먼저 스탑을 해버리면 뭔가 내가 나쁜 인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왠지 제가 나한테 스탑을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걸 계산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도 있어요. 나는 누가 상대가 나한테 스탑을 외칠 때 너무 힘들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간 보고 있다가 상대가 나한테 왠지 스탑을 외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 바로 그 직전에 내가 먼저 스탑을 외쳐야 되는 이 계산을 하고 있는 요 2가지가 아니면 6개월이 넘었는데 우리는 썸 관계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뭔가 모질란 거야. 이거는 모질란 거거나 조금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도요,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던 우리 뭐 옛날에 글 쓸 때 있었잖아요. 기, 승, 전, 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라는 파트가 너무 길어버리면 뭐예요? 사람들 다 채널 돌려요. 시청률 안 나와. 거기까지 안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적절한 기간의 배분, 그 다음에 이 에너지의 분배, 그 다음에
이 높낮이, 높낮이 이런 것들이 다 적절히 배는 관계가 사실은 안정된 관계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관계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는 이 썸의 관계는 이 불확실성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굉장히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굉장히 상대를 이게 뭐냐면 계속 머리를 굴리게 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함부로라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뭔가를 던져줬을 때 그러면 받아서 결정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우리는 그냥 썸의 단계로 유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애정에 대한 또 뭔가에 이게 또 왜곡된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저번 시간인가 왜 bad boy, bad girl 뭐 얘기했잖아요. 근데 걔는 누가 봐도 bad boy, bad girl 있고 얘는 좀 얘기가 달라요. 얘는 뭐 누가 보면 그냥 되게 착한 것 같고 여린 것 같아 보이지만 착하고 여린 것도 이 어느 정도의 이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상대한테는 어차피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상처를 준다라는 결론은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 썸이라는 단계가 내가 지금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단계를 가 있는지를 이걸 뭐 수학적으로 무 쪼개듯이 이렇게 쪽쪽 쪼갤 수는 없지만 어차피 단계라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갖고 우리가 2단계쯤 됐고 2단계쯤 됐을 때 상대가 나한테 무언가를 물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연인을 만나던 친구를 만나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 단계로 이렇게 애착, 뭐 불애착, 비애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5년을 만나도 이상 관계가 그냥 썸 관계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통 주는 단계. 그리고 정말 늘 불안해. 얘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건 맞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집착, 뭐 아니면 뭐 방관, 뭐 이런 식의 정말 우리가 인간사에서 안정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기간들로 인해서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받고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행태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관계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하는 관계를 배웠고 엄마 아빠는 늘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싸우지 마라,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딴 얘기만 했지 뭐 어떤 단계에서 어느 정도 뭐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는 맨날 이렇게 전화통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게 관계는요, 일은 나 개인의 일인 거잖아요. 막말로 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떤 뭐 일을 하다가 접는다고 했을 때 물론 뭐 거기에 뭐 돈 문제 이런 게 뭐 걸려 있어서 뭐 가족도 생각하고 뭐 참 그런 게 있지만 그 단계를 넘으면 이것도 뭐예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은 누군가가 조언도 해주고 뭐도 해줄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이게 학습이 돼야 돼요. 미리 뭔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고요. 상대도 영문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뭐 이런 아주 이상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요거를 이렇게 좀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곡한 것도 썸입니다. 전기고하고 누구였더라? 나 요거 까먹었다. 얘 두 명만 돼도 까먹네. 하여튼 그 두 분이 불러주신 썸이라는 관계의 가사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썸 기간 너무 오래 갖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되면 마음의 결정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마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